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불스 원샷 TV 불스입니다. 자, 불스 아니고 불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는데, 불스님은 지금 뭐 처음 다이어트 시작할 때 탄단지 얼마나 가져가시나요? 몇 칼로리로 시작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답변 드리기가 애매한 게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키 다르죠, 체중 다르지, 근육량 다르지, 뭐 운동 실력도 다르고 대사량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먹는 뭐 칼로리나 탄단지를 따라 하시더라도 사실 별 소용이 없을 수 있다. 제가 먹는 칼로리나 탄단지를 따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맞게 가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 칼로리랑 탄단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시작하시려면 처음에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을 잡으려면 일단 본인의 기초 대사량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유지 칼로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리스 베네딕트 방정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요걸로 일단 기초 대사량을 먼저 구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요렇게 공식이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있어요. 뭐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겠지만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제가 PT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회원님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키 170에 체중이 90kg 정도 되는 30세 남성이 있다고 칩시다. 고도 비만이죠. 이 남성의 기초 대사량을 먼저 구해 볼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학이 약해서 사실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요 공식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기초 대사량이 대략 1945가 나옵니다. 자, 기초 대사량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그 활동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 그래서 이 양반은 숨만 쉬어도 1945칼로리가 좀 소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칼로리라는 걸 좀 구해야 되는데, 유지 칼로리가 뭐냐면 내 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칼로리를 뜻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유지 칼로리를 구해 볼게요. 해리스 베네딕트 방정식에서는 여기서 활동 개수라는 걸 곱합니다. 자, 활동 개수. 그러니까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 거의 앉아있는 사람, 그럼 기초 대사량의 1.2를 곱하면 돼요. 조금 있다 곱하기 1.375. 자, 보통이다 곱하기 1.55. 자, 보통 이상이다 곱하기 1.725. 자, 그래서 활동 개수라는 걸 기초 대사량의 활동 개수를 곱하면 된다. 활동이 거의 없다, 앉아있다 1.2 곱하면 되고, 조금 있다, 뭐 주 1회에서 3회 정도 운동한다 1.375. 그 다음에 뭐 주 4회 정도 운동한다, 보통이다 1.55 곱하고, 자, 보통 이상 운동 뭐 한 주 6일 한다, 기초 대사량 1.725 곱합니다. 그러면 유지 칼로리 대략 나오거든요. 자, 이 남성 30대 남성 고도 비만, 이 사람은 활동량이 거의 조금 있다로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기초 대사량 1945 곱하기 1.37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유지 칼로리가 나오죠. 2674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674칼로리 정도 섭취했을 때 현재 체중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육을 뭐 붙이겠다 하면 칼로리 흑자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플러스 한 300칼로리 이상 가야 되는 거고, 내가 벌크업을 하려면,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한 마이너스 300에서 500 정도 잡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500칼로리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674칼로리 빼기 마이너스 500 하면은 목표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174.
그래서 목표 칼로리는 2174칼로리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유지 칼로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보통 다이어트 하시려면은 마이너스 300에서 500칼로리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조금 이제 속도를 내겠다 하면 마이너스 500부터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남성은 지금 2174칼로리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매크로를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매크로가 뭐냐? 탄단지.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뭐 5대 3대 2 정도. 이 정도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게 탄. 요 정도. 아니면은 저기 4대 4대 2도 나쁘지 않아요. 4, 4, 2도 나쁘지 않은데 일단 5대 3대 2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탄수화물 얼마나 섭취할까? 자, 그러면 2174칼로리에서 곱하기 50%를 하면 1087이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87칼로리를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되는 거예요. 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g당 4칼로리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1087 나누기 4 하면 271. 이 사람 탄수화물 나왔죠? 271g 먹으면 돼요. 자, 그리고 단백질 2174 곱하기 30% 하면은 652가 나와요. 단백질 역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1g당 4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에너지를 652 나누기 4 163. 자, 지방 마지막 434칼로리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다르게 1g당 9칼로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48g 나왔죠?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키 170에 체중 90kg 30세 남성은, 자, 탄수 271, 자, 단백질 163g, 자, 지방 48g. 요렇게 요걸로 이제 맞춰서 식단을 구성하면 됩니다. 이 매크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식단을 이 기준점에 맞춰서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꼭 닭가슴살, 뭐 고구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뭐 여기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뭐 탄수화물은 햇반 210g이면은 탄수화물이 한 70g 정도 들어있죠. 그러면은 뭐 73, 21 햇반 3개 하면은 이제 210g 탄수화물 210g 정도 될 거고, 햇반 210g짜리 보통 크기. 여기에 이제 탄수가 한 70g 들어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 4개 먹어봐요. 만약에 한 280g 나오겠네. 비슷하죠? 대략 이제 햇반 한 4개씩 먹으면서, 아니면은 뭐 햇반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감자나 고구마, 뭐 오트밀 비슷한 걸로. 아마 이제 햇반 210g 탄수화물 70g이면 고구마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한 230? 고구마 한 230g 정도 될걸요? 햇반 4개로 드시든 뭐 고구마 230g, 250g짜리로 4번을 드시든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중요한 거는 이 양만 맞춰서 탄수 하루에 271, 단백질 163 맞춰서 드시는 거죠. 단백질 163 같은 경우에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한 25g 들어있죠. 그러면은 몇 개 먹어야 돼? 자, 닭가슴살로 치면은 6개 100g짜리 6개에서 한 7개, 그쵸. 6개 먹으면 이제 150, 단백질이 150g 정도 나오겠지. 7개 먹으면은 단백질이 뭐 한 170에서 뭐 175 되겠네. 닭가슴살 100g으로 치면은 뭐 이 정도 이제 드시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6, 7개. 그러니까 칼같이 맞출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지방은 뭐 견과류로 맞추든 뭐 올리브 오일로 하든 아보카도로 하든, 근데 사실 음식마다 약간의 지방이 조금씩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요거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점을 잡고 몸 변화를 보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체중 변화, 눈바디를 해봤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봐가면서
새롭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뭐 체중이 뭐 2주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했는데 체중에 변화가 없어, 혹은 뭐 올라갔어 하면 좀 줄이면 돼요. 탄수화물을 예를 들면 뭐 탄수화물 여기서 한 20g 더 줄인다거나, 지금 초기 설정이 271인데 20g 줄인다거나, 그러면 또 줄이고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체중 변화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주당 0.5kg 정도, 0.5에서 0.9 뭐 혹은 1kg 주당 체중이 요 정도 이제 내려간다. 거기서 더 줄이지 말고 일단 존버 타시는 거예요. 그냥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중이 안 내려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안 빠지는 구간이 한 2, 3주 정도. 그럼 그때 또 다시 줄이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다이어트 시작할 때 기준점을 잡는 방법이었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잡고 몸 변화를 봐가면서 뭐 줄이든 운동을 뭐 강도를 올리든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이든 뭐 그런 식으로 칼로리를 줄이든 하면서 이제 재조정을 해 나가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양 잡기가 뭐 이게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고 음식을 봤을 때 단백질 얼마나 들어있고 이거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칼로리 계산 어플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 회원님들에게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 칼로리 계산 어플을 좀 쓰는 게 좋다. 이게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데 요즘에 이런 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쓰는 건 패시크릿, 저 요거 많이 쓰고요. 뭐 야지오 뭐 이런 거 있대요. 전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이제 칼로리 카운팅 어플을 이용해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를. 그래서 얼마나 먹는지, 내가 하루에 몇 칼로리 섭취하고 탄단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거를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써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어플을 써보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뭐 내가 밥을 몇 그램을 먹는지, 뭐 고구마, 뭐 감자 뭐 몇 그램 먹는지 그런 걸 이제 적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거 이제 보면은 몇 그램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다이어트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처음 해보거나 이제 몇 번 안 해본 사람들은 이 음식이, 고구마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몇 그램인지 모르죠. 오트밀 딱 보면 몇 그램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음식 저울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음식 저울. 다이어트 하는데 이제 음식 저울이 없다? 사실 음식 저울을 써야 내가 얼마나 먹는지 체킹이 돼요. 정확한 이 매크로가 계산이 된단 말이죠. 칼로리나. 처음에는 굉장히 귀찮더라도 확실한 이제 효과를 원한다면, 뭐 일반적인 다이어트에서는 안 써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대회를 준비한다거나 이제 바디 프로필을 준비한다거나 좀 다이어트를 많이 해야 될 때는 음식 저울은 필수입니다. 필수. 계속 이런 이제 칼로리 계산 어플이랑 음식 저울 다 음식 재가면서 그람수 재가면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안 봐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몇 그램인지 그냥 그냥 퍼보기만 해도 이게 130g 정도 되겠구나. 탄수화물 뭐 한 47g 들어있겠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편하다. 평생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꼭 음식 저울과 이런 칼로리 계산 어플을 써보시고. 근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헬스 베네딕트 방정식 안 하고 그냥 어림잡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80kg 성인 남성이라고 치면은 그냥 햇반 뭐 4개, 뭐 닭가슴살 600g, 단백질 체중 2배, 그냥 햇반 뭐 4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림 잡고 그걸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몸 변화 봐가면서 조절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목표 칼로리랑 목표 매크로를 정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어트 초반에 기준치를 잡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이어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바이오리듬.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에 뭐 이제 비슷한 식단을 하고 같은 시간에 이제 음식을 넣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너무 불규칙하고 막 뭐 2교대 근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늦게 일어났다가 막
한 번에 막 몰아서 드시거나 막 갑자기 뭐 내일은 세 끼, 뭐 그 다음 날은 뭐 이제 두 끼로 먹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제 규칙적으로. 자, 염분을 이제 왜 챙겨야 되는지는 제 지난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다 이유를 설명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칼로리도 줄고 탄수화물도 줄고, 근데 운동 강도는 또 최대로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염분을 잘 챙겨줘야지 컨디션이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분을 넣어주는 만큼 칼륨도 같이 넣어줘야 돼. 나트륨을 이제 많이 먹다 보면은 붓기도 좀 심하고 칼륨이 적고 염분만 높으면 그러겠죠. 이제 심혈관 질환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이제 혈압 높으신 분들 아니면 뭐 혈압에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염분만 너무 높아 버리면. 그러니까 뭐 칼륨도 그만큼 넣어줘야 돼. 그러면 뭐야? 칼륨은 많은 식품이 이제 감자나 탄수화물 중에는 이제 고구마, 뭐 단호박 이런 애들이 이제 칼륨이 높은 탄수화물군이죠.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이제 같이 식단에 섞어주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 아니면 야채를 뭐 이런 거 말고 뭐 밥이나 이런 걸로 드시려면 야채를 이제 항상 챙겨 주시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칼륨과 염분을 적절하게 챙기셔야 되고, 그만큼 또 수분,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 목이 안 말라도 깔짝깔짝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 줘야지 대사도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수분 보유량이 떨어지면 어때요? 또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트륨, 칼륨, 수분 이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꾸준히 챙겨줘야지 운동 퍼포먼스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채소를 챙기는 겁니다. 채소, 야채. 그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야채를 또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왜냐? 귀찮으니까. 뭐 손질해가지고 막 또 싸야 되고 하잖아요. 귀찮은 것들을 싫어하는 거야 다들.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하면 끼니마다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야채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이어트 때 한 끼니 구성을 할 때 끼니 구성을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자 요렇게 이제 한 끼를 구성해서 드시는 걸 권장하고요. 근데 그 6대 영양소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비타민, 무기질, 수분, 비타민, 무기질, 수분까지 하면 이제 6대 영양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많이 못 먹는단 말이에요. 왜? 탄수화물, 지방이 같이 높아져 버리면 살이 찌니까. 단백질은 더 먹게 되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못 먹는 대신에, 잘 못 먹는 대신에 비타민, 무기질을 더 챙겨줘야 돼, 수분이랑. 그래야지 이제 대사가 잘 되고 컨디션이 안 떨어지고.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육류나 어류 같은 뭐 닭가슴살, 뭐 생선, 단백질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류나 어류는 이제 산성식품이란 말이에요. 산성식품이 뭐냐면은 연소 후에 이제 황이나 인 같은 산성 물질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원소를 포함한 그런 음식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이 혈액 내 이제 산성도 수치를 좀 높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섬유질, 그러니까 야채 같은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서 좀 중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염증 같은 것도 조금 더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결국은 근 회복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내 유익균의 증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봤나요? 이 장 안에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우리 섬유질이 그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많아져야지 이제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혈당 조절. 야채를 같이 먹게 되면은 혈당이 조절이 됩니다. 얘네들이 야채가 소화 흡수를 이제 식이섬유가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 분비가 올라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이제 무기질, 비타민 같은 미량 영양소들.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무기질 같은 미량 영양소들을 우리가 야채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섭취가 돼야지 머리도 좀 탈모도 안 생기고, 뭐 컨디션의 저하, 무기력증 이런 것들, 얘네들이 이제 부족하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뭐 생리 주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리 주기가 좀 잘못된다거나 호르몬 수치가 조금 이제 잘못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반드시 야채를 어느 정도 챙겨 드시는 거, 하루에 500g 정도 드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어떤 야채든 상관없어요. 뭐 1kg 이상 식이섬유도 너무 많이 섭취해도 뭐 하루에 야채를 1kg 이상 먹는다 그러면 또 이제 장내에 문제가,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뭐 복부 팽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약간 들어있지만 그거는 카운팅할 필요 없어요. 그 전분으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만 카운팅 하시면 돼요. 밥이나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거, 오트밀이라든지. 귀찮다고 야채 안 드시지 말고 채소를 챙기셔야지 다이어트가 더 잘 되는 거니까 챙기시고. 또 뭐 굳이 뭐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뭐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 야채를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과일 말고 채소. 과일에도 사실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과당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단당류잖아요. 당 하나로 이루어진, 당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제 설탕이고, 과당이 많아지면 당연히 살이 찌죠. 설탕이랑 거의 같은 비슷한 개념이니까. 굳이 저는 다이어트 할 때 과일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일에 물론 비타민, 뭐 무기질, 뭐 미네랄, 뭐 좋은 영양소들이 있지만 어차피 채소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런 건 오히려 채소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굳이 과당을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혈당을 올리면서 과일을 섭취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과일보다는 그냥 야채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일 드실 거면 뭐 사과 1개 정도, 바나나 1개 정도까지만 드시고 그 이상은 안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과당이 너무 많아지니까. 과당이 설탕이랑 비슷한 거예요. 단당이에요, 단당.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당부드리면, 최대한 가공식품은 좀 피해라. 좀 직접 해서 좀 드세요. 좀 제발 가공식품 좀 줄이시고. 왜냐면은 가공된 식품들은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합성 첨가물들, 조미료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음식을 클린하게 원재료 있는 거를 본인이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확실합니다. 다이어트 좀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면 자꾸 귀찮다고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뭐 소스닭 뭐 이런 걸로 자꾸 대체하시는 분들, 그런 것보다는 원재료 그대로 있는 거, 원재료를 그대로 조리를 해서 드십시오. 잠을 차라리 30분 덜 자더라도 식단을 직접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잘합니다, 실제로. 지금 9시 반,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식단할 시간이라서 잠깐 식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PPL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뉴트리션 솔루션에서 NS웨이 곡물맛 프로틴, 요거 잠깐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단백질 한 스쿱에 20g 정도 이제 들어있고, 탄수화물 한 5g 정도 이제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14종의 이제 곡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먹어보면,
그냥 먹으면 맛있네. 아,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BCA, NS BCA 소다 맛이랑 사과 맛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볼게요. 소다 맛이랑. BCA는 여러분들 아시죠? 저도 운동 중에 이제 BCA나 EAA를 마시면서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이 하나씩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물이나 음료에 타서 섭취하면 되는 건데, 타서 그냥 바로 마셔볼게요. 근합성의 필수적인 이제 아미노산이죠. 근합성을 하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L글루타민도 들어있어요. 글루타민도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뭐 신진대사의 증가라든지 근 회복, 뭐 여러 가지. 그냥 사과 주스 맛이 납니다. 맛있는 사과 주스. 되게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사과 맛이 나요. 운동할 때 이왕이면 맛있는 물 먹으면서 하시면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고, 이 소다 맛도 제가 이제 먹어봤는데, 그 옛날에 그 소다 맛 아이스크림 있죠? 진짜 되게 자연스러운 소다 맛이 납니다. 이것도. 자, 요거는 식단인데 NS 웨이 프로틴 곡물맛 2스쿱이랑 계란 2개, 그리고 이제 아몬드 브리즈 조금이랑 물이랑 섞은 거예요. 스테비아랑 소금이랑. 얘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에 타 먹으면은 굉장히 그 미숫가루, 진한 미숫가루 맛이랑 똑같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아몬드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포만감 굿.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 칼로리 식단 매크로 설정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